괴물과 좀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영화 제목인가요? 괴물과 좀비. 그게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괴물과 좀비로 가득하다 지금 당이.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박지원의 파격 등판. 자, 20세대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요. 당내 이제 여러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당내 강성 지지자들과 굉장히 충돌도 많이 빚었는데 당대표 출마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파격 등판.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대명대 97그룹.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항해서 97그룹,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이 잇따라 도전하고 있죠. 이 구도를 깰 수 있을까 이겁니다. 좀 더 보죠. 여기 보시면 이재명 의원 출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항 출마할 수도 있어요. 당권주자 저격으로 존재감을 높인다. 97그룹이 주도했던 세대교체론. 20대 여성의 등장. 오히려 97그룹의 빛이 좀 바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돼 있죠. 그러나 이 박지원 전 위원장이 세력 자체가 없어서 이게 전당대회는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요, 이런 가운데 재선 강훈식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최근에 박지원 전 위원장이 한 얘기 그리고 어제 강훈식 의원의 출마 선언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지 또 이재명 의원과 경선에서 의미 있는 그런 대결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라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들으면서 숙고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뭐 일주일 안에 좀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쓸모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그리하여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면 제가 나오지 않고 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에 등장한 두 인물의 공통점은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한다. 그거고요. 그리고 박지원 전 위원장은 지금 영상에서는 고민 중이다 했는데 그 다음날 결심을 했어요. 언론에 출마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뭔가 절차가 좀 필요해요. 박지원의 당권 도전 혁신 승부수냐 아니면 특혜 무리수냐. 일단 통상적인 상황이라면은 혁신의 승부수를 던졌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지금 입당한 지 아직 6개월이 안 돼요. 민주당에 들어온 지. 왜냐하면 6개월이 지나야 뭔가 당의 사안에 대한 투표권도 알고 당직 출마권도 있는데 지금 6개월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격이 일단 안 돼요.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얼마 전에 출마할 때 뭔가 예외를 좀 인정해 줬거든요. 당무위에서 기간이 짧지만 그걸 인정해 줘서 출마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3개월 정도 되거든요. 당에 들어온 지. 근데 이제 모자라요. 6개월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당무위에서 뭔가 예외로 처리해서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요. 그러자 친명계에서는 이거 뭐 내로남불입니까, 지금? 특혜 요구, 이거 불공정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거 비대위에서 논의해 볼 생각이다. 약간 뭔가를 열어뒀죠. 이런 겁니다. 게다가 그게 아니래도 지금 독립군 같은 정치력, 이게 통할지 의문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우상호 위원장, 비대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현재 당원당규상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그 6개월을 뭐 3개월로 줄인다거나 하는 것을 검토하실지 궁금합니다. 6개월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원 당규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당무위에서 뭔가 의결을 통해서 처리할 수는 있지만 뭐 이건 논의해봐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신경민 전 의원님.
이거 예외 좀 인정해줘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김동연 지금 지사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이건 좀 경우가 다르거든요. 지금 이 박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쭉 당헌 당규로만 놓고 판단해 보면은요. 1월 말에 당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정식으로 당원이 된 건 아마 2월 중순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결정을 한 6개월 시점은 이게 6개월이 돼야 뭐 투표도 할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걸 6월 30일로 잡아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7월 1일 달 딱 봐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 전 위원장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안 되는데 예외를 당무위에서 인정해달라 이거잖아요 지금. 이제 단서 조항이 당무위원회 이제 비대위에서 올려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투 스텝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해달라는 얘기죠. 단서 조항이 있다고까지만 물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투 스텝을 밟아줘야 되고 김동연의 케이스가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예. 김동연은 그 당시에 다 기억하시듯이 아주 급하게 합당이 돼가지고 또 급하게 선거에 나가야 됐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죠. 예. 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선거였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경우가 다르죠. 아, 당내 선거고 6월 30일로 딱 전대위원회가 결정을 한 이유는 그건 당원 당규의 취지가 당원이 되고 나서 6개월 정도는 돼야 그렇습니다. 뭐 투표도 할 예, 수 예. 있고 뭐 출마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굉장히 오래전에 정해놓은 룰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예외를 인정해 달라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의 케이스를 얘기한 건 일단 맞지 않고요. 논의해 볼 수는 있죠. 예. 근데 이건 논의해도 찬반이 굉장히 극명하게 이른바 갈라질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벌써부터 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걸 제가 그 예. 포인트인데 어저께 이제 주말을 전후해서 출마 선언, 대표 출마 선언을 한 두 분이 예. 다 반 이재명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은 박지원 위원장도 그렇고 강훈식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당시 후보와 굉장히 밀접한 인연을 맺었던 사람. 아, 박지원 위원장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 직후에 제발 좀 비대위원장을 받아달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온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저희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분을 비대위원장으로 공동으로 모시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갑자기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에 들어오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건 이미 사실은 공개된 사실이고 예. 본인들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당내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아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친명으로 왔는데 또 반명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는 홀로 사과를 해서 당원들로부터 그건 친명 비명을 떠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행보가 왔다 갔다 한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고요. 예. 강훈식 의원은 이제 당 외에서는 잘 모르는데 당내 그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당 안에 기획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철저하게 친명의 행보를 가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선거 캠프가 구성이 되니까 예. 전략본부장으로 바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야 도대체 강훈식 의원은 얼마나 이재명 후보하고 친하길래 저런 행보를 보이는 거냐. 당내에 선거에 관련된 기획위원장을 하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전략본부장을 가버렸거든요. 그것도 전략본부장으로 몇 달 동안 일했던 사람을 밀어내고 바로 갔어요. 그 전략본부장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캠프 전략본부장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캠프 거죠? 전략본부장이 됐기 때문에 예. 얼마나 강훈식 의원이 가까우면 이런 인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했고 당의 기획위원장을 하면서도
친명의 행보를 철저하게 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발을 반대하면서 본인들이 도전을 하고 지금 있는 어저께 거네요. 얘기하는 걸 보면은 반대하면서 그러면 그때는 몰랐는데 아. 지금은 알게 됐느냐라는 비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 반 이재명을 기치를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좀 해석과 분석과 전망이 필요한 대목이긴 해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놓고 지금 이상민 의원이 예. 아마 괴물과 좀비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네. 뭐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거 예외. 네. 6개월 안 되는데 그 예외 인정해줘서 출마해서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가? 그 도전을 하는 게 지금 현재 당대표 경쟁판을 흔들어 놓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즉 박지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의 아이콘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 그 당무회의를 통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예외를 인정해 줄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나요? 여기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민주당 내에 얼마나 있는지, 또 민주당 의문이다는 지지자 거네요, 중에 지금. 얼마나 있는지, 예. 국민들 중에 또 얼마가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예. 본인이 예외를 인정받아서 출마한다고 한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청년 정치의 아이콘도 아니고, 그리고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과거 지난 비대위원장 시절처럼 친명 그룹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예. 독립군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한 정당의 전당대회. 예. 독립군이란 뜻은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정규군이 아닌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싸야 된다 이 뜻이 된단 말이에요. 한 정당의 전당대회 혹은 뭐 예. 원내대표 경선에서 독립군이 승리한 바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존재할 수 없고, 있다면 사실은 지난 국민의힘 대표 경선 때 사실은 나경원, 주호영 등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표가 분산되면서 예. 반사이익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콘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 이준석 대표가 된 경우가 있겠죠. 근데 본인이 지금 박지원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 앞서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지원은 과연 대한민국 청년 정치의 아이콘인가? 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박지원에 대한 예외,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의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 그거죠. 박지원 전 위원장이 나 당대표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쳐다보고 이러고, 실제 당대표에 도전했을 때 상당한 득표를 얻어서 굉장히 의미를 갖거나 아니면 심지어 1등 가능성도 있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이냐? 지금 이런 질문을 좀 던지셨어요. 자, 관련 기사 좀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친명 철험회가 이제 친명이냐 아니냐 요것도 논란이 있는데, 일단 많은 언론들은 이 철험회는 친명 위주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소속된 의원분들이 대거 최고위원 도전 나설 듯하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당 지지층 개혁 의지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김남국, 뭐 양이원영, 이수진 등등 출마 예상된다,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문 고민정 막판 출마 저울질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최고위원은 또 이제 당대표하고 별도로 치러지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중 고민 중인데 그 중에 철험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아까 신경민 전 의원께서 잠시 말씀하셨어요. 이상민 의원의 쓴소리가 좀 나왔거든요. 주말 동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당대표 경쟁 뭐 출마하겠다, 뭐 물망이 있다, 뭐 어대명이다, 뭐 이런 상황 등등등 다 포함해서 둘 다, 여기서 말한 둘 다는 이재명, 박지원 두 인물을 말합니다. 둘 다 똑같이 궤변이고 너무 염치가 없다. 이 말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다른 얘기를 쭉 합니다. 당 상황에 대해서 뭐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더니 금방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괴물과 좀비들이 가득 찬 소굴에 있는 듯하다. 민주당을 지금 괴물, 좀비가 가득 찬 소굴이라고 표현했어요. 최소한의 대표적 몇 사람만이라도 뒤로 물러서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면서 도대체 염치가 없다, 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이상민 의원의 이런 뭐 쓴소리일까요? 같은 일갈일까요? 아니면 좀 주장일까요? 이 얘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지금 민주당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다. 현미경을 보고 판단을 해서 진단을 잘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보시기에도 괴물 좀비가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력을 모아야 됩니다. 예. 그 세력이란 것이 결국 국민의 동의와 지지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지고 계속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비해 뒤지고 있는 것은 예. 결국 상식적인 사람이 별로 저 당에는 없구나. 그래서 지지와 동의를 국민들이 보내고 있지 않음으로써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상민 의원처럼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괴물 좀비밖에 없어. 아니 이재명 의원께서는 대선에 졌으면 좀 자숙하고 좀 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나오는 것이 맞지. 바로 뭐 아주 꿀단지 같은 인천 계양에 가서 바로 거기서 국회의원 받아버리고 예.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당의 예. 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성하는 기회 내색도 없고 그리고 권리당원 자격도 아직 획득하지 못해놓고 피선거권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예. 행동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께서 아주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주당의 현 주소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을 쳐다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예. 민주당이 자성한다면 돌아올 것이고 국민들의 눈길이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행동한다면 괴물 좀비를 누가 좋아할 것인가. 예. 이상민 의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과거에 탄핵 이후에 한참 동안 헤맸던 것처럼 예. 민주당도 상당 기간 헤매지 않을까. 지금의 현상만 봐도 전당대회가 저는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될 것 같은데 예. 이재명 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상당 기간 좀 혼란 양상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민주당이 좀 겪어야 할 그 숙제인 것 같고 뭐 어쨌든 이상민 의원의 저 지적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는. 괴물과 좀비는 영화 속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게 현실에 나오면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당의 모습을 괴물 좀비 가득 찬 소굴이라고 지금 이상민 의원이 질타를 했습니다. 염치 좀 가지세요. 이 얘기 또 요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